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8월 21일 월요일 두 번째 방송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좀 약간 저음이다. 저희 여동생이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목소리를 좀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는 전달이 약간 좀 저음식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음 부분들, 마이크 볼륨 부분들 증폭을 지금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확인을 해보니까 음질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쪽 음향 전문가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뭐 불편한 사항 부분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시고, 혹시라도 또 관련 사항 부분들 방송 들으시다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만이 또 옳은 건 아니에요. 다양한 시각에서 많이 접근하다 보면 어떤 팩트가 분석이 되고 분해가 되면서 올바른 내용, 어떻게 보면 본질가치 부분들,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 상담 부분들, 저가주들 종목 상담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성원 한번 다시 부탁드린다는 코멘트로 8월 2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보면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제가 8월과 9월 장세 자체는 박스권 장세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박스권 장세의 특징은 뭡니까? 탄력 자체가 그 상승각도 부분들이 키우는 장이 아니라 상승각도가 옆으로 횡보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수도 볼 필요 없고, 지수를 만약에 본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조금씩 지수 레버리지를 한꺼번에 살 필요 없습니다. 8월과 9월 달까지 계속 뭔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급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 수급 부분들 보시면 딱 보여요. 개인 투자자들 거래소 700억, 코스닥 600억, 선물 1800억. 저 매수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성향 자체가 보면, 물론 저도 약간 그런 부분, 개인 투자자의 성향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면 찔끔찔끔 사는 건 좀 그렇죠. 살 때 확 사버려야지. 근데 이제 완급 부분들은 저렇게 사도 상관없는데, 경기 민감주 쪽 사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퀘스천 부분들을 갖지는 않아요. 아직 이 전체적인 파도 부분들을 보면, 지금 변동성 부분들은 뭐 방송 들으신 분도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요구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되겠죠. 설령 틀릴지언정 현재 생각 부분들은 저는 이렇습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릴 거예요. 8월달 변동성보다 9월, 10월달에 한 번 더 비슷한 변동성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쓰지 마시고 완급 조절하시면서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시라는, 어차피 지금 방세 부분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각계 전투라고 말씀드렸죠. 종목별, 섹터별 별도로. 하지만 경기 민감주 쪽은 외국인들처럼 저가도 계속 선발대 조금씩 보내는 건 계속적으로 콜입니다. 오늘 장중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장 마감에 좀 더 줄었네요. 거의 한 4,000계약 이상에서 거의 5,000계약까지 근접을 하다가 3,900계약으로 선물 매도 부분들이 끝났고, 코스닥은 430억을 매도를 했어요. 거래소는 200억. 하락의 이유 부분들을 굳이 찾는다 하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4,000계약 매도 부분들 의미를 우리가 굳이 많은 의미 부분들을 부여를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큰 화들짝 놀라가지고, 외국인들이 3,000계약, 4,000계약, 5,000계약 매도를 하는 거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의미 부분들을 부여를 한다고 하면 저는 딱 하나를 들 것 같아요. 트럼프, 문제야, 트러블 메이커, 트럼프의 어떤 결단력은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뻥카만 날리는 그런 구두 발언으로 전체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죠. 근데 실적 자체가 좋은 장세이다 보면 그거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실적 장세 부분들의 마무리가 되고 시장에서는 뭔가 다음 모멘텀 부분들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흔들릴까에 대한 흔들리지 않고 뭔가 상승을 강하게 이끌 만한 요건 부분들 뭐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것 뿐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 딱 맞는 내용이다 보면 흔들리는 거지 별다른 의미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경질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불합한 부분들은 있겠죠. 한 번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000계약, 3,900계약 정도의 매도, 오늘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에 불확실성 해소 몇 가지 필요했던 거 중에 상반기 이번 달 앞에 가장 많은 불확실성 부분들을 만들었던 게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걸 인한 을지훈련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24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보세요. 외국인들이 매도 부분들 하는데 거래소 쪽에 매도 부분들이 최소한 5천억에서 7천억 이상 안 나오죠.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전기전자 쪽 차익 실현하면서. 근데 그 외에서는 제 레이더망에는 보이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3% 이상의 매집 부분들을 이미 끝났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삼성전자도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아직까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대놓고 이 섹터를 죽이기 위해서 매도 부분들을 강화하고 전체 시장 부분들의 5천억, 7천억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물 매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갖고만 노나요? 계속 파생 가지고만 놀죠. 그거 가지고만 장난치겠다는 거예요. 단기 파생 부분들만. 왜? 을지훈련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 잭슨홀 미팅, 9월 초에 20일 통화정책 회의, 그 다음에 9월 말에 FMC,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 세제 개혁안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들이 지금 포지션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물까지 매도할 그건 아니죠. 현물 매집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과정 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레버리지 쓰지 말고 장세 자체는 그걸 아직까지 변동사항 없습니다. 변동사항 없는데 오늘 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 사는 건 좋아요. 근데 저게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하락 부분들에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신용 물량 부분들이 한 2천억 이상 정도 감소가 됐다는 얘기를 주말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혹시라도 저는 신용 써가지고 흔들릴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월 달에는 옵션 만기이고 다음 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동시 만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석 달에 한 번씩 오는 큰 장이죠. 옵션 만기가 매달 있지만 옵션 만기 때도 이렇게 변동성을 해가지고 꼬리를 가지고 시장이 흔들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왜? 돈을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달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다 보니까 또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위아래로 출렁출렁 할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장세에서 현물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파생 가지고만 우리나라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런 의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설정 부분들 해 놓으시고 당분간은 레버리지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가볍게 치고 빠지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전체 투자 비중 자체에서 뭐 단기 매매부라든지 어떤 섹터별로 10에서 20% 정도, 아침에 이슈 브리핑 부분들에서 코멘트 드릴 때 몇몇 종목군들 섹터 부분들 얘기해 드릴 때 그런 부분들 쪽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괜찮다. 왜? 지수 자체 2355죠. 오늘 종가 2300선 2300 이번에 저점 부분들이 2300 초반인데 저는 2300 부분들 깨도 뭐 그렇게 큰 생각 부분들은 안 해요. 그럼 그때도 보면 선발대 정도 레버리지 부분 한 번씩 관심 있고 둬볼까라고 두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박스권 부분들이 하단이 이번에 2300이 될지 1차, 2차 부분에 한 번 더 내려서 지난번에 본격적인 상승, 2차 상승 부분들을 이끌었던 2300선 중반,
아니요, 2200선 중반 정도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변동성에 따라서 이 오버슈팅 부분들은 투자적인 투자 심리에 따라 아니면 수급에 따라서 갑자기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수 자체는. 어차피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레버리지만 쓰지 마시고 시장 부분들 대응을 가볍게 일단 가볍게 가세요. 8월과 9월달은 가볍게 부분들 코멘트 드리지만 경기 민감주 쪽은 선발대 정도 계속 하나하나씩 보내놓는 건 일단 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 특징 부분들을 한번 좀 분석 부분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눈에 딱 띄는 것은 철강업종이에요. 포스코를 작년에 제가 다른 그 곳에서 22만원대 얘기를 드렸고 여기 이제 이 방송 음성방송 부분들 시작하면서 철강업종 그리고 최근 하락 급등 상승 나오기 전에 기준가 잡아놓고 한번 챙기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죠. 안 꺾여요.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면 쉽게 꺾이지 않아요. 쉽게 꺾이지 않죠. 오늘 이제 철강업종 부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드릴 건 뭐냐면 중국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그 중국이 제가 주말에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의 결과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강력한 시진핑 1인 체제 부분들이 정치든 군사력 부분들에 있어서 확고하게 다져지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신호탄이라고 할까요? 그 신호탄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본이 일반 공유 뭡니까 회사 자본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좀 변형해 가지고 국가 자본뿐만 아니라 국가 자본의 일부를 민간 기업에 양도를 하면서 서로 선순환 효과 부분들을 만드는 게 시진핑 2기 정권의 지금 첫 번째 드라이브로 좀 걸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차이나텔레콤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SK텔레콤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차이나텔레콤의 지분을 알리바바라든지 이쪽에 지분 양도하면서 오늘 첫 번째 거래 부분들이 시작되는데 그 의미 부분들은 뭐냐면 국가 자본으로 운영했던 그 기업들의 민간의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빠른 추진력 부분들을 접목하려는 시도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좀 돼요. 여기에 그 자본이 어디 쪽에서 이렇게 또 플러스 알파 될까? 중국의 양로기금 이 본격 투자 부분들을 좀 확대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자금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의 지분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 내용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중국 증시도 나쁘지 않게 봐요. 신흥국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채권통이라는 성강통은 아마 많이 들으시고 성강통, 후강통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거래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채권통을 시작을 했는데 이 채권통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1대1로가 필요할 때 많은 자금들의 투자 확대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뭔가 자금의 선순환 효과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문호 개방이죠. 문호 개방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의 양로 보험기금이 거의 700조가 약간 안 돼요. 680조예요. 그 자금이 이 주식시장에 조금씩 들어왔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약간 부양을 아니더라도 가지 않더라도 하방경직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하방경직의 어떤 자금줄 자체가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양로기금의 등장과 그 다음에 시진핑 2기 정권의 추진 그리고 1대1로 관련된 부분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소형주까지 중소형의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하면서 서서히 아직은 빠르진 않지만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지수의 반등 부분들을 이끌 만한 아니면 최소한 반등이 아니더라도 매도세가 강할 경우에 하방경직 부분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하방경직 부분들을 만들어질 요건 자체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부분들은 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 오늘 그 섹터별로 전체 시장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근데 오늘 딱 시장 섹터별에서 눈이 띄는 것은 철강업종,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철강업종 부분들은 작년에 포스코 같은 경우 22만 원대부터 왜 그렇게 강조 부분들을 했냐. 오늘 가격 부분은 상승하면서 이제 거의 50% 이상의 반등 부분이 나왔어요. 강조를 부분들 했냐면,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분이 그 인플레이션 시대고 경기가 느리지만 상승 추세의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1대1로도 건설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뭡니까? 인프라죠. 그러면 인프라 할 때 굴삭기 필요하나요? 철근 당연히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까지 재고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쪽 안에 두 가지 조건 부분들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오밍업도 안 들어가는 상태인데 저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수급으로 딱 받쳐주고 있어요. 그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 더 큰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걸 또 역으로 또 뭐냐. 이 철강업종 자체가 최근에 급락 부분을, 급락이다. 차익 실현 부분들이 강했던 전기전자 쪽처럼 매도가 급격하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또 어떤 의미다? 철강업종 부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경기가 계속적으로 느리지만 살아나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의미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철강업종은 작년 하반기, 작년 중반기부터 계속 얘기 드렸죠. 처럼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중심축의 역할 부분도 하나 종목이다. 이 종목군이 시장의 주도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거예요. 22만 원대부터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다 안 들어요. 무슨 또 포스코야. 예, 포스코 뭐 문제 많죠. 포스코 문제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다 해소된 건 아니에요. 뭐 포스코 건설 투자 이거 비리 부분들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처럼 한번 벗겨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기관이 이쪽 철강 업종 부분들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탄탄한 매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를 역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외국인들과 기관은 저렇게 계속적인 하방 경직 부분들이라든지 추가 반등 부분들이 끄는 모멘텀 부분들을 만들까? 수급이 들어올까? 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자동차 섹터 부분들은 참 계속적으로 얘가 여러 가지 업데이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오늘도 보면 낙폭과대 종목권에서 자동차 섹터의 반등 1~2% 정도의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됐죠. 제일 못 오르었어요. 못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죠. 너무 많아요. 못 오를 만한 내용은 너무 많아.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한테도 보면 분할 선발대 정도 보내는 건데 저게 원팡 한번 관심권 두십시오라고 또 말씀 못 드려요. 왜? 다음 주에 기아차 선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기관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모습. 그런데도 급격하게 들어오잖아요. 계속적으로 뭡니까? 워낙 서로의 격차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종목군들 매도를 많이 해놨죠. 한 2, 3주 동안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 부분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유 공간들이 있어. 그 여유 자금으로 낙폭과대에 있던 종목군도 조금씩 사요. 조금씩 사. 그러면서 그 자금 가지고 뭐 하나요? 파생 가지고 뭐 놀아요. 그 파생 수익 내 가지고 이것도 저가지고 사고. 그러니까 이익 난 거 가지고 그 장기적으로 끌고 갈 자금들, 섹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기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관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줏대가 없고 저기는 메이저가 아니에요. 아직 메이저 장세가 아니에요. 메이저를 하려면 최소한 펀드 유입 금액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화제가 되면서 뉴스에 빵빵빵 나올 정도 되면 기관 투자가 될 메이저인데 지금은 메이저가 아니라 저희는 완전히 비기너예요. 비기너. 현재 시장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시장 왜 이렇게 변동성 재미가 없냐. 전문가들이 저한테 예전에 알았던 전문가분들이라도 이쪽에 일하셨던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근데 그건 지난달부터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확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걸 좀 넘어가야 된다는. 지금 이제 한 달째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이 8월달 초에 많은 변동성을 이끌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부터 일단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 관련된 이 부분도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주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지나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과거를 보더라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점에는 왜 그렇게 힘듭니까? 변동성도 크고 재미도 없고 시장 보고 있으면 뭔가 좀 그 손맛이라도 느껴야 되는데 낚싯대를 들였는데 손맛이 느껴지는 시장이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파도만 보고 있을 그런 시장입니다. 이게 그런 와중에 이제 외국인들은 그 변동성 가지고만 장난을 치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여기 많이 지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지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완급 조절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 철강주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는 모습, 그 외에 중국의 양로기금 부분들이 본격 주식 투자라든지 어떤 그 정부의 정책 부분들의 드라이브는 어떤 미천 자원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국 지수의 반등을 서서히 워밍업 시키고 있다는 부분도 코멘트 좀 드리고, 그리고 낙폭과대인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달 이제까지 뭔지 어떻게 틀지 모르겠던 불확실성 부분들의 본격적인 해소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 포인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8월 21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댓글과 좋아요 클릭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고 금일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